11월 15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이 안에서의 움직임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고점을 뚫느냐, 이 밑에 이제 63,000 중후반대 아래로 떨어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전에도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제 매물대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머물렀던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 물량이 쌓여 있는 건 둘째치고 저 기간에 오래 있다가 이제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 가격은 개인들의 인식에는 저가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동안 스타벅스 커피가 4,000원을 했는데 뭐 한 1년 4,000원 하다가 5,000원 하면은 4,000원이 쌌던 거죠. 그래서 4,000원으로 다시 할인하면은 싸니까 사 먹어야지라는 심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가격대 오면은 개인의 매수 심리가 이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져서 개인의 매수 심리가 올라오게 되는 건 일반적으로 시장의 좋은 방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개인의 매수 심리가 올라왔을 때 시장은 상승을 가지 않거든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고점에서도 개인의 매수 심리가 올라왔을 때 점점 더 가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락해서 개인의 심리가 올라오는 구간이면은 어떻게 보면 좋은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매수 심리가 올라와서 여기 떨어지게 되면은 개인들이 사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이 많이 보는 시장이잖아요. 이 투자 시장이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은 사람과 개인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 오면은 지금 상승 추세가 좀 한풀 꺾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로 내려오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후반에 내려오니까 이제 매수 심리가 살아나서 계속 꼬리를 만들면서 올리고 있어요. 뭐 지금까지는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게 떨어져서 이 안에서 이제 파동을 그리게 되면은 조금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저는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항상 우리가 지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지지를 많이 할수록 더 위험한 자리예요. 지지가 강한 자리가 뚫렸을 때 항상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이상은 뭐 그렇게 안 좋게 볼 필요가 없지만 떨어질 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전고점을 또 뚫으면은 코인 매수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도 오늘 좀 골라볼 생각이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런 방식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제 마로가 좀 올랐어요. 마로 같은 경우는 운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양봉에서 계속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 이제 오른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투자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을 사실 버텨야 됩니다. 저도 언제 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시간을 버텨야 되고, 이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단순히 좋은 차트라고 덥석 사지 말고, 좋은 차트였을 때도 내가 어떤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졌을 때 사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BTC 차트에서 실제 차트를 코인 가격으로 대조를 해보면 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같은 가격대에서 매수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은 차트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한 코인을 고르더라도 언제 진입할 건지, 그냥 코인을 골라놓고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언제 진입할 건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본 중에 기본일 수 있는데, 뭐 제 기준에는 저는 이제 원래는 주식 HTS에 가면 메모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심 종목을 고르게 되면은 항상 메모를 합니다. 이 메모의 내용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처음에 이제 종목을 고르면 우리가 이 종목을 왜 골랐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매집 때문에 골랐는지, 패턴 때문에 골랐는지, 아니면 어떤 캔들 때문에 골랐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해놔야 이 패턴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이게 매집이라고 보이는 판단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어떤 캔들이 이제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고 해서 이 종목을 골랐는데 이걸 오히려 하락 장악하는 형태의 캔들이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즐겨찾기에 관심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관심 종목을 고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업비트에는 메모 기능이 없으니까 뭐 메모장에 적든 트레이딩 뷰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안 써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고른 이유를 꼭 써야 돼요. 고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언제 진입할 건지 써야 됩니다. 이 언제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추세선을 뚫었을 때 진입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항선의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을 돌파했을 때 사겠다,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양봉 캔들이 5% 이상 만들어지면 사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앞에 이 종목을 고른 이유와 연결이 되겠죠. 언제 얼마에 진입할 건지. 그럼 처음에 종목을 골랐을 때 결정해야 될 거는 이 두 개입니다. 그럼 이제 언제 얼마에 진입할 건지 조건에 맞춰줘서 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적어야 될 게 목표가와 손절가죠. 이거는 매수를 하고 나서 한참 뒤에 정하는
정하는 게 아니라 매수와 동시에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장에 적어놓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목표가를 얼마로 가져가고 손절가는 얼마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딱 요거만 정해놓고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투자가 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마다 차트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종목의 메모 업데이트를 일주일에 2번 그 정도만 충분히 해도 그 다음에 아침하고 저녁 때 확인을 하면서 이 종목이 사야 될 조건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목표가에 다다랐는지 아니면은 이 종목을 고른 이유가 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적어놓고 하면 원칙을 지키기 좀 편리하거든요.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이렇게 적어놓는데 코인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놓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원칙을 지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